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라운드 강의. 오늘은 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란 뭐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벡터를 총으로 알고 계신 친구들이 있는데 벡터는 총이 아닙니다. 벡터는 뭐냐? 보통 우리가 처음에 교과서를 열면 스칼라하고 구분하는데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이런 것들은 양만 있죠. 그런 것들을 스칼라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속도라던가 아니면 무게는 뭐 지구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것을 뭐 이쪽에서 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하는데, 그것을 평면에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걸 평면 벡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벡터를 표현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향선분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B라고 하는 점에서 끝나도록 하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AB 벡터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점과 끝점을 쓰고 위에다 화살표를 붙여서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AB 벡터다라고 대문자로 표현하면 이 왼쪽에 있는 A가 시작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B가 끝점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그냥 하나의 벡터로 A 벡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대문자로 표현할 때는 주로 시점과 종점, 그리고 소문자는 그것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벡터가 이걸 만약에 벡터라고 한다면 이 화살표가 여기에 있던 아니면 이 화살표가 여기에 있던 크기가 똑같고 방향만 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놓여 있냐, 위치라고 하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위치 벡터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디에 놓여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벡터 화살표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를 크기라고 하는데 기호로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으면 벡터의 크기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와 영 벡터가 나오는데,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가 1자리인 벡터예요.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A라는 벡터가 만약에 크기가 5자리다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이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크기를 1로 만들면 A의 단위 벡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등분해서 이렇게 5등분한 다음에 요만큼만 만들면 이게 A의 단위 벡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A의 단위 벡터를 만들려면 여기다 몇을 곱하면 될까요? 5분의 1을 곱하면 이게 A의 단위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제 A라고 하는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살짝 나눠봤더니 이게 A랑 같은 방향을 갖는 크기가 1자리인 벡터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기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A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0인 벡터거든요.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이 같은 점이면 크기가 없잖아요. 길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벡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실수로 화살표를 빼먹기도 하는데, 화살표 빼먹지 말고 0 위에다 화살표를 붙여서 0벡터라고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가로 방향으로 길이가 2고 세로 방향으로 길이가 1이면 이 벡터의 크기는 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5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차차 연습해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우리는 다 같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내가 지금 이 학원에 있던 아니면 내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내 책상에 올려놓던 간에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이 벡터는 다 같은 벡터다라고 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왜 중요하지 않냐면, 우리는 나중에 이걸 시점을 다 같은 데로 모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벡터, 학원에 있는 벡터 다 갖고 와서 시작하는 점을 하나로 맞춰볼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끝나는 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판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위치 벡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다 맞췄을 때 그 끝나는 점을 표현하는 이 화살표를 위치 벡터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위치 벡터라는 용어가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는 없지만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등장한다.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시작하는 점을 나중에 한 점으로 모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 표현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다면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으면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 문자로 표현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역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시점과 종점이 나와 있으면 이 역벡터는 시점과 종점을 바꿔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뺄셈에서 뺄셈을 역벡터를 더한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현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해 볼 텐데요. 벡터의 덧셈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워 보여요.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강.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가 배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배를 그냥 똑바로 앞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배를 앞으로 슝 하고 가게 되면 이 배가 가는 방향하고 강물이 가는 방향에 이 강물의 힘의 방향이 합쳐져서 결국 배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똑바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 힘에 합쳐져서 뭐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합을 우리가 화살표들의 합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살표와 이렇게 생긴 화살표의 합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벡터의 합입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삼각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이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둘의 합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벡터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할 때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와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 가운데가 같은 B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B는 사라지고 A에서 C까지 가는 이 벡터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뒤쪽에 가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벡터를 자꾸 화살표로 공부하는데 우리가 뒤로 가면 이걸 성분으로 좌표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벡터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2칸만큼 가고 세로 방향으로 1칸만큼 가는 벡터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B라고 하는 벡터는 또 잘 살펴보니까 오른쪽으로는 1칸 가고 위로는 2칸 가는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걸 써보면 합쳐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1칸, 2칸, 위로 1칸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1칸, 위로 2칸 가면 이런 벡터가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걸 A라는 벡터라고 쓰고 이걸 B라는 벡터라고 쓰면 이 대각선이 바로 뭐가 됐다?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의 합이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분으로 써볼 거예요. 그래서 성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오른쪽으로 2칸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오른쪽으로 1칸 가고 위로 2칸 갔다라고 해본다면 결국 이 둘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는 최종적으로 몇 칸 간 겁니까? 그렇죠. 이거 3칸 간 거죠. 위로도 똑같이 3칸 간 거거든요. 그래서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해서 나중에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별거 없구나, 그냥 이렇게 성분들끼리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서 화살표로 보지만 나중에 이건 다 어떻게 하겠다? 좌표화 시켜서 성분으로 다 표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평행사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평행사 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썼던 이 벡터와 이 비벡터라고 하는 것을 시점을 일치시켜서 그냥 이렇게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 대각선이 바로 평행사 변형에서의 대각선이 두 벡터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 우리가 삼각형만 배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평행사 변형으로 배우냐라고 한다면, 이 합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평행사 변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서로 2등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점까지 간 다음에 이거 그냥 2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공부하게 될 테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 같은 걸 공부하게 되면 교환 법칙 같은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더하나 B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벡터를 더하나 결국은 똑같은 거구나. 그래서 아하, 덧셈은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덧셈의 성질을 살펴보게 되면 교환 법칙 같은 거 방금 얘기했죠?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합 법칙 같은 것도 성립하나? 이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더해야 되나 뒤에 거부터 더해도 되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그림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그림 보면서 잠깐 살펴보면 이런 얘기야. 이 첫 번째 벡터가 있고 두 번째 벡터가 있고 세 번째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와 C라고 하는 벡터를 더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때 결합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걸 더하면 아,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 둘의 합부터 계산하고 이걸 더해도 되겠다라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앞에 거를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두 개부터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다시 얘와 얘를 더하면 결국 세 개를 더한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0벡터는 더하면 그대로겠죠. 그래서 A벡터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역벡터를 더하면 같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0벡터가 된다. 이렇게 덧셈의 역원이나 항등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뺄셈을 공부해 볼게요. 자, 뺄셈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뺄셈이 조금 빨리빨리 연산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연산이 여러분이 수월하게 될 때까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반드시 익숙하게 익혀두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벡터의 뺄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를 더하겠다라고 뺀다라고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뺄셈의 B 벡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더할 건데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 벡터, 즉 이걸 더하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B 벡터인 거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니까 O에서 A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겠다라고 하면 이 둘의 합이니까 결과가 이 벡터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켜서 A와 B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형태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B에서 A로 가는 이 벡터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게 되면 얘는 누가 된다고요?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된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점이 같은데 같은 시점을 놓고 얘에서 얘를 빼면 BA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느낌이 왔습니까? 다시 OA에서 OB를 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BA라는 벡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와닿게 제가 설명을 두 가지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들어보시고 이게 와닿는지, 그리고 와닿지 않으면 그냥 암기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걸 갖고 예를 들어보죠. 자, 이 두 벡터를 더하는 모양이 아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해 가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할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요 모양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O라고 잡고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OA라고 하는 벡터는 그냥 성분으로 따져볼까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아서 우리 이렇게 잡아보죠. 좌표처럼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 OA라고 하는 벡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 위로 한 칸 가는 2,1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예요. 자, 그럼 OB라고 하는 벡터는 뭘까요? 그래서 OB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다가 한 칸, 두 칸, 한 칸에다가 한 칸, 두 칸을 더해서 결국은 이거 세 칸, 세 칸 가는 벡터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인 건데 이때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를
요걸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1로 가는 게 몇 칸 몇 칸 갔는지 금방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이 좌표가 3,3이고 이 좌표가 2,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1로 가는 건 X축으로 한 칸 가고 Y축으로 두 칸 갔구나라는 걸 여기서 3에서 2를 빼고 3에서 1을 빼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1,2라고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 이 AB라는 벡터는 B에서 A를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끝점에서 C점을 뺀 거다. 종점에서 C점을 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 있을 때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벡터는 OB에서 OA를 뺀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느낌을 얻자는 거야. 느낌. 어떤 느낌이냐? 자, 이 빨간색이라는 것을 마치 양궁할 때 우리 화살처럼 생각을 하시면 활 쏠 때 어떻게 하죠? 활시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이걸 뺄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놓여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끝을 그냥 화살표, 이걸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벡터 뺄셈은 뭐라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점에서 요 시작하는 점, 즉 이 벡터는 이 점에서 이 점을 뺀 거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PQ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점이 있는데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이에요.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이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여기를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는 점을 5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얘는 OQ라고 하는 벡터에서 OP라고 하는 벡터를 뺀 거다라고 하고 그때 요게 PQ라는 벡터야 라고 읽는 연습을 처음에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또 이번에는 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얘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하고 얘를 뭐 P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X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세요. 그래서 X하고 P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X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 PX라고 하는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 이 PX라고 하는 벡터를 A를 시점으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AX라는 벡터와 AP라는 벡터로 얘를 표현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의 끝이 X니까 누구라고 쓰겠다고요? AX에서 AP를 뺀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바로 PX 벡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뺄셈을 공부할 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으면 끝점에서 시작하는 점을 빼는 거다 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이런 기호의 표현에 좀 익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걸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켜서 뺄셈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들이 공간상에 혹은 좌표상에 나와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다른 점을 이용해 갖고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는 얘에서 얘를 뺀 거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앞쪽에 있는 대부분 교과서의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 화살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있으니까 처음 여러분 책을 펼쳐서 아무 문제집이나 살펴보시면 다 이런 정육각형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걸 A라는 벡터, 요걸 B라는 벡터, 요걸 C라는 벡터라고 했는데 첫 번째 A, B라고 하는 이 벡터랑 같은 거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랑 같은 건 F, O, O, C, E, D 뭐 이런 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AD 벡터의 크기를 말하고 AD 벡터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니까 AD라고 하는 이 벡터는 크기가 2짜리겠죠? 이게 정삼각형이 6개 모여있는 거니까 크기는 2다. 그래서 크기가 2짜리인 벡터는 몇 개 있냐라고 하면 AD만 크기가 2냐? 아니다. DA도 크기가 2다 라고 해서 DA도 쓰셔야 되고 FC도 쓰셔야 되고 CF도 쓰셔야 되고 EB도 쓰셔야 되고 BE도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연습을 처음에 열심히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 살펴보면 FECD, DE 이걸 ABC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FE라고 하는 벡터는 뭐니? 그럼 이 벡터잖아. FE라고 하는 벡터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벡터다. BC 벡터다. 자 그럼 이 BC 벡터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요 A 벡터가 여기 있는데 요 벡터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거 마이너스 A 벡터네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를 이 둘의 뺄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EF라고 하는 이 벡터는 B에서 C로 가는 이 벡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C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다라고 C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발견하라고 문제를 낸 거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이렇게 쓰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또 써볼까요? 여기 CD라고 하는 벡터가 또 있습니다. 그럼 CD라고 하는 벡터는 B 벡터하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B 벡터다 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떻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그러면 요게 C 벡터면 요거는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는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라고 표현해도 역시 같은 벡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C라고 하는 벡터를 붙여보면 이 벡터를 여기다 붙여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A라는 벡터랑 C라고 하는 벡터랑 더하면 A라는 벡터랑 C라고 하는 벡터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B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벡터랑 C라고 하는 벡터에서 B라고 하는 벡터를 넘겨서 빼면 이게 0벡터 나온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일로 간 것을 반대인 마이너스 B벡터까지 더하면 제자리에 왔으니까 결국 0벡터다 뭐 이런 표현들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A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벡터는 이 상태에서 이걸 넘긴 거니까 당연히 C 빼기 B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 처음에 그냥 문제 대충 풀고 이거 뭐 마이너스 A야 뭐 마이너스 C야 마이너스 B야 맞췄어 라고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처음부터 한번 연습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넘어가 보면 이제 벡터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거 짝 지어봐라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건 그림 보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하고 지금 같은 벡터가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BD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 AD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그리고 AC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은 이 BD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D인데 이것을 플러스 DA라고 하는 벡터로 바꿔서 이 앞쪽부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A, B에서 D로 간 다음에 D에서 다시 A로 갔으니까 이게 BA라고 하는 벡터다라고 표현했고 다시 BA에다 AC를 더했으니까 결국은 BC라는 벡터로 표현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방금 뺄셈을 배웠으니까 BD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AC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AD 벡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벡터를 BC라고 하는 벡터로 요렇게 DC로 읽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DC로 읽으면 다시 BD에다가 DC를 더하니까 아 이거는 BC 벡터구나 뭐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공간상에 좌표상에 4점을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4점을 찍어놓고 A, B, C, D 이렇게 아무거나 4점을 찍은 다음에 BD 벡터랑 BD 벡터 어디 있습니까? 이 BD 벡터랑 마이너스 AD 벡터 그러니까 AD 벡터의 마이너스니까 이 벡터겠죠. 마이너스 AD 벡터랑 그 다음 AC 벡터 이렇게 더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1로 옮겼다 1로 갔으니까 결국은 이 점이 1로 갔겠죠. 그래서 BC 벡터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너무 딱 알았다라고 해서 답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정사각형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AB 벡터가 A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잡고 BC 벡터 이 벡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해봐라 그러면 요거랑 요걸 더하니까 당연히 요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가 몇이냐 라고 질문하면 1하고 1이니까 루트 2구나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표현이 또 있죠.
PA라고 하는 벡터가 PB 벡터 빼기 PC 벡터 더하기 PD 벡터라는 게 성립하는데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찾으려면 임의의 점 P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 P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식을 다시 써보면 지금 PA라고 하는 벡터가 PB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PC 벡터 플러스 PD 벡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각형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점은 임의의 점이야. 그래서 아무 점이나 찍었는데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P가 남아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P가 사라져야 사각형의 모양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죠? P가 남아있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P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를 지우고 이거 사각형이 어떤 모양, A, B, C, D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요 두 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 두 개를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죠? 요게 CB라고 하는 벡터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CB 벡터니까 얘도 그냥 이쪽으로 넘겨버리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PA라고 하는 벡터에서 얘가 넘어가면 PD라고 하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또 DA라는 벡터로 읽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DA라고 하는 벡터와 같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넘기고 이 둘을 결합시켜도 되고요. 어쨌든 사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사각형이 순서대로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AD라고 하는 벡터가 이게 C죠? AD라고 하는 이 벡터가 CB라고 하는 이 벡터랑 지금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벡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D랑 CD가 같은 벡터야? 그러면 이제 B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C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뭐 여기 어딘가 와 있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하면 결국은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걸 찾는 건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P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P는 계속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P를 아예 지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특정한 점 P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할 때 P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때는 사각형 위에 있는 한 점을 기준으로 AP가 나머지 A 누구와 A 누구와 A 누구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내시면 그때 또 P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임의의 점, 아무 점에 대해서 나올 때와 특정 점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표현들 이제 덧셈뺄셈에 대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연습하시면 되겠죠?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자, 요 벡터가 A 벡터고 요 벡터가 B 벡터인데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찾아라. 이 벡터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서 누굴 뺀다고? 자, B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다라고 해서 이거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BC 벡터를 찾아라. 두 번째 BC 벡터입니다. BC 벡터 요거거든요. 그러면 A 벡터가 OA니까 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OC라고 하는 이 벡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1로 갔으니까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럼 CD 벡터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럼 CD라고 하는 이 벡터는 AB 벡터의 반대인데 그래서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연습들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이 연산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시고 문제는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이라 제가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뒤쪽에 보면 이제 실수배 부분부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이 부분부터 좀만 더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이제 실수배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뒤에 보면 이 실수배의 성질하고 평행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부터는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잠깐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벡터를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벡터를 키우는데 우리가 잠깐 좌표를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볼까요? 아까 어떤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벡터가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1칸 가는 이런 벡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내가 이 벡터를 2배로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2배로 늘리면 당연히 얘도 2배로 늘어나고 얘도 2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A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그냥 2배 늘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A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를 같은 방향으로 2배 늘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일 때 우리가 KA 벡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양수니까 같은 방향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린 거고 이 K라고 하는 걸 만약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역벡터 처음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A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배 했다라는 것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서 2배 키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 뜻인 거고 그리고 결국 K가 0이면 0벡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를 곱해서 늘리고 줄이고 그리고 방향은 반대쪽일 수도 있고 같은 쪽일 수도 있고 그것은 실수배의 그 부호가 결정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일직선 위에 있다와 평행에 대한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